자, 500페이지 보세요. 500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볼 게 뭐냐면 500페이지 밑에 혼합 전략 균형에 그걸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전체 큰 그림에서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독점 시장이 있고요. 그렇죠? 약간 이쪽에 독점적 경쟁은 이제 차별화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 과점 시장이 있어요. 과점 시장은 이제 기업의 수가 소수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가 어떻게 하는가 못하는가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가지고 이제 전략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상호 의존성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과점 모형은 뭐 크게 이제 전략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봤죠. Q로 하는 게 있고 P로 하는 게 있고 이게 이제 베르트랑 모형이고요. 베르트랑 이제 차별 과점 뭐 순수가 아닌 뭐 그거까지 반응 곡선까지 봐야 되는데 굴절 수요 모형 이렇게 있고요. 문제 내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나오진 않았고요. Q 가지고 경쟁하는 게 이제 꾸르노가 있고요. 꾸르노를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타켈버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꾸르노랑 스타켈버그 모형은 이게 완전 경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꾸르노가 3분의 2, 4분의 3 뭐 이런 것들만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원샷으로 끝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게임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게임 티어리. 그래서 이제 게임 이론과 관련해서는요. 첫 번째는 5월 전략 균형이 있어요. 5월 전략 균형은 상대가 뭘 하든 상관없이 전혀 그러니까 좀 존재하기가 쉽지 않죠. 상대가 뭘 어떻게 하든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다음 내쉬 균형이요. 내쉬 균형은 이제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둘 다 이제 약간 비협조적인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내쉬 균형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다시 500페이지 위에 가볼게요. 내쉬 균형의 특징 보시면 5월 전략 균형 안에 이게 밖에 내쉬 균형이 존재하고요. 5월 전략이 이 안쪽에 있고요. 다음 2번 다시 볼게요. 내쉬 균형에서는 각 경기자는 더 이상 자신의 선택을 변화시킬 요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번. 아까 죄인의 딜레마 봤어요. 그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 그런 표현은 좀 보통 맞아요. 그래서 항상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죄인의 딜레마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쉬 균형은 그러니까 약간 비협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인의 딜레마 생각하시면 죄송해요.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파레토 효율적은 아닐 수도 있어요. 파레토 효율적이 아닐 수도 이래야죠. 아닐 수도. 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쉬 균형은 아이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가위바위보 게임 같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음. X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근데 이제 내쉬 균형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거기 4분의 별표하시고 옛날엔 말문제에 요거 하나 정도 나왔어요. 비록 내쉬 균형은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혼합 전략 균형은 혼합 균형이라고 할게요. 균형은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도 돼요. 항상 이 말이 들어가도 돼요.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확률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 예, 그래서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순수 전략과 혼합 전략이 나와 있는데 혼합 전략 거기 믹스드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자, 두 가지 이상의 전략을 적절한 비율로 혼합해서 비율이라는 게 이제 확률로 보시면 돼요. 비율로 혼합해서 사용하는 거. 자, 밑에 혼합 전략 내쉬 균형의 개념 나와 있죠. 1번에 볼게요. 모든 경기자가 각 순수 전략을 사용할 확률, 다시 확률에 동그라미 치시죠. 2번에 별표하세요. 2번에 보시면 순수 전략 내쉬 균형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혼합 전략 내쉬 균형은 항상이라는 말 꼭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거는 이제 애매하니까 단독으로 하나 내시균형 찾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 물어볼 땐 박스로 해서 다음 중 게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내시균형은 항상 존재한다. 아니면 혼합 전략은 항상 존재한다. 내시균형은 항상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맞는 것 찾기 이렇게요. 자, 동전 맞추기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할게요. 동전 게임. 매칭 게임인데요. 자, 거기 밑에 표를 봅시다. 그렇죠? 백색 잡음이 있네. A와 B가 이제 동전을 던지긴 해요. 홀짝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면이 나올 수 있고요. 헤드가 나오거나 테일이 나올 수 있어요. 앞면, 뒷면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합시다. 만약에 둘 다 앞면이 나오면 A가 100을 얻게 되고요. 그러면 B는 이렇게 마이너스 10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합치게 되면 보수가 제로 되니까 이런 경우가 보수가 합쳐서 제로 됐을 때 제로섬 게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여기는 같이 뒷면 앞면 나오면 앞에 A가 이득이고요. B가 손해예요. 근데 반면에 홀짝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면 A가 손해고요. B가 이렇게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한번 내시균형 찾아볼까요? 자, B가 분명히 앞면을 내놓을 것 같아. 그럼 A가 앞면 해야죠. 체크. B가 뒷면을 할 것 같아요. 그럼 A가 뒷면을 해야 이득이죠. 체크. 자, A가 앞면을 할 것 같아. 그럼 B 입장에서는 뒷면을 내놔야죠. 체크. 그럼 여기서는 A가 뒷면 내놓을 것 같으면 B는 당연히 요걸 해야죠. 체크. 균형이 없네요. 그러니까 우월 전략 균형도 없고 내시 균형도 없고. 그렇죠? 자, 여기서 오른쪽 가보시죠. 자, 이랬을 때 혼합 전략 균형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1번에 이 경우 게임은 항상 H를 선택하거나 T를 선택하든 돈을 잃게 되니까 A와 B 모두 확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P의 확률, 1-P의 확률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럼 A 입장에서는 어떤 확률을 집어넣을까라고 하면 B가 H를 선택하던 T를 선택하던 얻게 되는 보수를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없으니까 굳이 우선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B가 H를 선택하게 되면 보수가 어떻게 돼요? B가 H를 선택해서 A가 P의 확률로 P를 선택하니까 자기가 얻게 되는 확률은 요거요. 요거를 선택 시 얻는 보수는 자, 이렇게 P의 확률로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P의 확률로 마이너스 100이고 더하기 요거 1-P의 확률로 100 얻게 되네요. 1-P의 확률로 100 이렇게 보수를 얻게 돼요. 반면에 그냥 살짝만 보세요. 아셨죠? 나중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서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다르게 해서 좀 보시긴 해야겠지만 만약에 T를 선택 시 보수는 기대 보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P의 확률로 100을 얻게 되고요. 100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1-P의 확률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을 얻게 돼요. 그랬을 때 이 두 개가 이제 같아지는 그때 P가 이제 그 A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이렇게 나오면 대칭되면은 두 개니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아까 했던 가위바위보 같이 전략이 3개가 있으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만 체크하시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기대 보수는 전부 다 빵이 된다라는 거. 그랬을 때가 이제 왜냐면 여기서는 얻게 되는 거와 잃게 되는 게 동전도 나올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이고 보수도 정확하게 대칭돼 있으니까 기대 보수가 빵이 돼요. 그게 이제 공정한 게임이다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그 정도 하나 보시고 이 혼합 전략 균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소 극대화 전략 있는데 이것도 글쎄 나온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이제 모든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 흘러갔어요. 이거는 올드 화석이 된 게임인데 최소 극대화는 뭐냐면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보통 미래 상황을 상정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플래닝이라 하는데 시나리오를 짜는 거야. 내가 지금 공부를 했을 때 가지치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인 상황에 따라서 했을 때 안 했을 때 했을 때 학원 다닐 때 집에서 할 때 학원 다니면 뭐 종합반 끊을 때 단과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결정의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근데 그걸 할 때 제일 좋은 걸 선택하면 좋은데 사실은
보통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회계사 준비하는데 시험이 안 됐어요. 되면 좋겠지만 안 됐는데 거기다 뭐 건강도 나빠졌어요. 뭐 아무튼 뭐 그렇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중에서 그냥 덜 나쁜 상황을 선택하는 게 최소 극대화 전략이다. 이렇게 되게 보수적인 전략이죠. 겁이 많은 사람의 전략이에요. 자, 개념 볼게요. 1번. 각 전략을 선택했을 때 예상되는 최소의 보수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 최악의 상황 중에서 그나마 덜 최악인 걸 선택하는 게 최소 극대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살짝 보세요. 이 뭐 올드한 걸 해서 밑에 상황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상황 보시면 보수가 어떻게 돼 있나 봅시다.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 자, 전략이 A1이 있고, A2가 있고, B1이 있고, B2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요. 자, 거기에 이제 보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9와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과 4. 이렇게 있고, 2와 5. 이렇게 있고, 6과 3. 이렇게 있어요. 내시균형 찾아볼게요. 내시균형. 내시균형은요, 찾아보면 상대방의 전략, A 입장에서 봤을 때 B1을 선택하면 A1일 때는 9고요. 잘 보세요. 집중력 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학원 다니면서 오전 오후 수업이다. 앉아있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뭐 최소한 10시간은 공부하면서 이제 앉아있는 시간도 계속 늘리셔야 돼요. 저는 그냥 50분씩 하고 10분씩은 하는데 더 길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럼 이제 오래 1시간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보면은 딴 생각하거나 조는 거는 이제 피곤해서 졸 수는 있는데 그냥 잡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점심은 뭐 먹지? 아, 종로상가는 먹을 게 없네. 뭐 이런 거 생각을 해요. 수업하다가 뭐 잠깐 뇌가 쉬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뚫어지게 집중하는 능력을요. 이건 이제 한 두세 시간 이상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 때가 되면은 수업이 없더라도 혼자 공부할 때 책상에 딱 앉으면 한 2시간씩은 그냥 계속 앉아 있어야지 뭐 한 30분마다 들락날락하고 이러면요. 사실은 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시험장 가서도 우리 시험 볼 때는 여러 가지 종목을 이제 한꺼번에 2시간씩 앉아가지고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잠깐 나가고 싶습니다.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편하게 푸는 거랑 시험장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하는 거랑 집중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얘기하실 때는 이 지구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체력도 중요하죠, 사실은. 아셨죠? 집중해서 보세요. B가 B1을 선택했습니다. A1을 하면 9인데 A2를 하면 2예요. 이걸 선택하죠. A2를 하면 마이너스 18보다 이걸 선택하죠.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자, B 입장에서 봅시다. A가 A1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B1을 선택하면 7인데 B2를 하면 4예요. 체크. 그 다음에 A2를 선택하면 당연히 요게 낫죠. 체크. 이렇게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내시균형 어떤 겁니까? 하면 이게 내시균형, 이게 내시균형. 요게 내시균형. 이렇게. 내시균형.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A 입장에서는 B가 B1을 선택하고 나도 요걸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되지 않아요. 보면은 글쎄 뭐 그렇죠. 이게 B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면 상관없는데 진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손떨림 현상이라고 B가 글쎄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얘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문자 보낼 때 자꾸 버튼을 생각지 못하게 잘못 눌러서 18 이렇게 누른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뭐 안 좋은 뭐 이렇게 오타가 자꾸 나는 거랑 비슷하게 합리적으로 선택합니다 했는데 그 뭐 이렇게 뭐지? 뭐 이렇게 뭐 노래 컨테스트 할 때도 누구를 뽑을까 했는데 버튼을 잘못 누를 수 있죠. A가 막 손이 떨려. 원래 B1을 누르고 싶은데요. 정신 나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신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머리는 B1을 눌러 했는데 손이 아이고 해서 1, 2 눌렀다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B도 손해를 봐요. 근데 손해가 그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A는 완전 망하는 거예요. 9를 얻으려 했다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돼버리니까 A가 생각하는 거지. 야, 혹시 제 B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손 떨리는 애 아니야?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러면 얘를 믿다가 이렇게 되지 않고 얘를 믿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A는 괜히 이거 한 번의 실수로 그냥 완전히 문을 닫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약간 불안한 리스크가 있으면 A는 야, 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미친 애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상황 가장 나쁜 상황을 상정하고 그 중에서 덜 나쁜 걸 고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쓸게요. 내시균형인데 최소 극대화는요.
여기다 표시하면 그러니까 다시 쓸게요. A1, A2 이렇게 있고 B1, B2 이렇게 있습니다. 자, A1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어떤 건가 한번 보세요. A1 입장에서 만약에 A1을 선택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마이너스 18이에요. 그렇죠? 가장 나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A가 B는 신경 안 써. B가 어땠던 자기 상황 중에서 A1을 했을 때 A1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8이 가장 나빠지고요. A2를 선택하면 2와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가장의 2죠 그냥. 2가 가장 더 6보다는 나쁜 상황이에요. 그러면 A 입장에서 뭘 선택하냐면 둘 다 나쁜 상황 중에서 덜 나쁜 걸 선택해서 요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A2를 선택. 그쵸? 둘 다 나쁜 건데 덜 나쁜.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그러니까 A는 이 A2를 선택하는 것이죠. 최소극대화 원리에 따르면.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B1을 선택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7과 5니까 5가 될 것이고요. B2를 선택하면 4와 3이니까 3이 될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그러면 최악 중에서 B1을 선택할 때는 5인데 B2일 땐 3이에요. 그 중에서 덜 나쁜 거 고른다면 이거예요. 5가 3보다는 덜 나쁘죠. 그래서 이걸 선택해요. 그래서 내시균형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9, 7이 내시균형이 되는데 최소 극대화 전략을 쓰게 되면 가장 나쁜 상황에서 덜 나쁜 상황이니까 여기 A2와 B1이 2와 5가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살짝만 보시고요. 막 이게 찾거나 하진 마세요. 그 많은 경작 시험 문제 중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나오지 않을까요? 다른 거 나올 가능성 후보가 차라리 혼합 전략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객관식 때 또 할 거고 저 순차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역진균합법 하는 거. 그게 원래 뭐 차라리 그것도 올드에 한물 다 갔는데 그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이론이 제가 봤을 때는 미시경작의 지금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꽃도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한물 갔죠. 이렇게 뭐 이 게임 이론은 더 이상 이제 그만하기로 할 정도로 갔는데 그래도 시험 문제에서는 좀 잘 나오진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시균형 거기 보시면 이거 거기 보시면 나와 있죠. 2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A1, B1이 내시균형이다 보시고요. 최소 극대화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거요. 저쪽 애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극대화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A2, B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관역이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위에 그 개념의 2번하고 똑같은 얘기죠. 각 전략을 선택했을 때 최악의 보수 중에서 덜 나쁜 거를 선택한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마지막 줄도 체크하세요. 최소 극대화 전략은 상대방의 전략과 관계없이 우월 전략과 비슷해요. 상대방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신경 쓰는 거야. 나의 상황 중에서 가장 나쁜 거에서 좋은 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것도 상대방의 전략에 상관없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02페이지가 보시면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최소 극대화 전략 하면은 어떤 게 되는가 나와 있고요. 평가 볼게요. 1번 합리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그쵸.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위험 기피적인 보수적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에 상대방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렇죠. 뭐 약간 술 취해서 손 떨림 현상이 있을 때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는 뭐 균형 찾는 건데 그냥 보진 마세요. 넘어갈게요. 다음에 게임 이론의 응용 나와 있는데 넘어가시고요. 봤으니까 반복 게임을 한번 볼게요. 507페이지 보시죠. 아까 죄인의 딜레마를 봤어요. 용의자의 딜레마를 봤단 말이죠. 딜레마. 이게 이제 뭐냐면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두 남자와 여자가 같이 공범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금융권에는 이제 만약에 남녀가 이제 같이 사내 연애하는 걸 좀 약간 하다 이제 걸리면 안 되죠. 걸려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명이 그만둬야 되기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둘이 같이 정보를 알고 있다. 우리 한번 같이 힘을 합쳐서 한탕 크게 해볼까? 이러면은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여기 이제 솔직히 이게 배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의리를 지키는 경우가 있고 배신이 이제 그 자백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고 침묵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딱 보면은 만약에 둘 다 자백을 해서 배신하게 되면 감옥에 뭐 10년씩 산다 합시다. 10년씩. 아까 한 것처럼 이게 마이너스 10이에요. 근데 만약에 남자가 배신을 때렸어요. 근데 여자가 침묵 지키면 여자가
뭐 아까는 뭐 100년은 너무했으니까 50년 산다 하고요. 그리고 남자는 풀어준다 합시다. 이거는 반대로 의리 지키는 애가 덤탱이 쓰고 풀어주고 둘 다 침묵 지키면 사실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한 3년씩 5년 3년씩 산다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럼 내시균형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이거였죠. 상대가 여자가 자백하면 남자는 배신 때리는 게 낫고요. 침묵하면 배신 때리는 게 낫고 이 우월 전략이죠.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가 배신 때리면 자백하는 경우가 침묵보다 낫고 의리 지키면 0과 마이너스 3이니까 자백하는 게 낫고 그러다 보니까 내시 균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신 이게 바로 내시 균형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현실에서 볼 때는 게임을 한 판 하는 게임을요 우리가 원샷 게임이라고 그래요. 1회 게임이라고 얘기해요. 원샷 게임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인의 딜레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현실에서는요 반복 게임이라고 해요. 반복 게임. 어디 또 한 번 보고 더 이상 안 볼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리피티드 게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반복 게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현실에서 보세요. 만약에 남자가 배신을 했어요. 여자가 침묵을 지켰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남자는 룰루랄라 해서 휘파람 불긴 그렇겠지만 안타깝겠지만 그냥 감옥을 안 가게 되는데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는 혼자 50년을 썩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가 그냥 감옥에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을까요? 그 영화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쇠창살이에요. 쇠창살. 여자가 이렇게 있어요. 머리 길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무서운 여자로 변해 있겠죠. 막 이게 울지도 않아. 이제 나중에 울지 않고 막 이렇게 할 거야. 이제 여름이니까 공포 영화 찍듯이 탁 해서 죽었어. 이렇게 거의 무서운 그림 그렸나? 아무튼 이렇게 있잖아요. 올드 보인가? 그거 비슷하게 올드 걸이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주는 거 만두만 먹고 처음에 울고 왜 저랬을까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 이제 누가 면접을 왔는데 야, 그 남자 그 감옥 안 살고 룰루랄라 잘 살고 있던데 그 여자가 이제 화가 나는 거지. 인생의 목적이 50년 동안 감옥에 싸우니까 인생의 목적이 이제 바뀌는 거야.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너의 인생을 망치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 칼을 막 이렇게 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올드보이인가 영화 보면 알겠지만 이 여자도 근육을 키우고 이렇게 그냥 강한 여성으로 태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남자도 나이가 20살 때 됐는데 점차 해서 50년이면 먼 세월이긴 하지만 갑자기 이제 40년, 50년 가까이 되면서 이상한 현상이 으스스한 5, 6월에 서리가 내리고 이 여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타임이면 남자는 이제 불안해서 살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게임을 딱 하면 모르겠는데 50년 너무 길긴 하다. 근데 여러 번 게임을 하게 되면은요 이 여자가 이제 보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게임을 한 번에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한 번 여기서 배신을 때린 다음에 한탕 크게 한 다음에 여자가 이제 그 다음부터 여자도 배신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남자의 보수는 이 쬐끄만 걸 이렇게 할 것인가 이 전략을 하는 거죠. 아니면 배신 때리지 않고 남자가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의리를 만약에 지키게 되면 이거보단 작아요. 근데 계속 의리를 지켜서 협조하면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큰 게 유지될 텐데 그러니까 요거요. 처음에 큰 거 하고 나중에 잔챙이를 먹을지 아니면 적당한 크기로 해가지고 할지 이건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죠. 할인해가지고 어떤 게 보수가 큰가 요거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 게임을 하게 되면은요 게임을 여러 번 하게 되니까 협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르텔 같은 경우도 보통 협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게임이 이제 계속 지속되는 이유가 한 번 볼 일 없잖아요. 한 번 뒤통수 탁 친 다음에 보복당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냥 계속 협조하자 이렇게요. 물론 근데 거기 한번 볼게요. 책으로 가보시면 반복 게임 나와 있습니다. 개념 1번에 자 동일한 경기자들 사이에 여러 번 계속해서 그 밑줄 치시면 되겠죠. 여러 번 계속해서 그걸 반복이라고 해요. 2번 용의자 딜레마 게임에서 각 용의자들은 자백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그 원샷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 하는 원샷. 한 번에 붙으면 좋아서 우리도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세무사나 딴 거 할 때 원샷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게 자꾸 이제 매니저 하시는 분이 술 먹는 것 같잖아요. 이래가지고 한방 이렇게 바꿨는데 그게 좀 촌스럽지 않아요? 한방 합격 전략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방 진짜
한방이 뭐야 그 한의원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그런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들이 신모델 가격을 설정할 때 경쟁 기업의 반응을 보면서 정하는데 그 매년 계속되잖아요. 한번 탁 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사기를 칠 때는 한탕 크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계속 신뢰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 계신 분한테 저 100만 원 좀 했더니 저 바로 갚아요. 일주일 후에. 그 이분한테도 200만 원 빌린다면 바로 갚고 신뢰가 쌓여요. 그리고 제가 막 이자도 많이 쳐주고 그렇게 해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쫙 했더니 저는 신용도가 올라가 가지고요. 돈 좀 그다음에 이제 막 액수도 커졌어. 저기 5천만 원만 예, 제가 사업을 크게 해서 5천만 원 주고 제가 학원을 차려서 또 주고 제가 뭐해 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막 이제 더 커져서 막 저 2억쯤 빌리고 그래서 걱정 안 해 다들 갚겠지 조만간 일주일 안에 그래서 이제 해서 막 땡겨서 한 몇백억을 한 다음에 밤에 이제 야밤에 이제 나르는 거죠. 그럼 이제 한탕 크게 하는 거죠. 더 이상 볼 일 없도록 멀리 숨어서 이제 가게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보면 한 방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글쎄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반복 게임과 1회 게임의 차이 거기 나와 있는데 무서워 이 여자 지울게요. 자, 보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1번 보세요. 그래서 게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 1회예요. 그럼 뒤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여자 입장에서 뭐야 이래가지고 그냥 당했네 라고 끝 이렇게 되니까 보복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때는 배신할 유인이 생겨요. 그렇죠? 침묵한 애가 오히려 바보가 돼요. 근데 동일한 게임이 반복 동그라미 치시면 보복할 기회가 있어요. 이 경우는 50년 후니까 좀 약간 그래도 그 다음 게임 할 때는 이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협조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죠. 이번에 보시면 보복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전략 선택을 억제하는 그래서 협조하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조직의 쓴맛 그런 거 있죠. 카르텔 이것도 비슷해요. 혼자 배신 때렸다가 너 일로 와봐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계속 협조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니면 두 번째 평판의 형성. 평판이라는 말만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반복 게임에서 한 경기자가 일관성 있는 그 표현이 중요해요.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한다면 상대방한테 그 평판이 쌓이는 거예요. 그 있잖아. 조직의 암흑에서 무슨 걔 하면 쟤는 잔인하게 뭐 누구를 죽인다더라 하면 겁나가지고 좀만 해도 움찔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쟤는 전부 다 이게 하기 힘들면 한 놈만 팬다 뭐 그런 그 뭐 전략으로 있어서 평판을 얻게 되면은 한 놈 걸리는 애는 두려우니까 내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시범타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겁을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판을 이제 형성하게 되면 2번에 보시면 협조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게임이 이렇게 여러 번 하더라도요. 이게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말 문제에서는 자 게임이 반복되면 협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유한 반복 게임이요. 게임의 횟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할게요. 게임의 횟수가 뭐 5번 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5번 이렇게. 그건 이제 반복 게임인데 유한 이렇게 돼 있어요. 반복 게임 이렇게 합니다. 게임의 종료 시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끝 하면 더 이상 보복 가능성이 없는 거죠. 사실 뭐 남녀 두 명이 이렇게 사귀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뭐 채이는 걸 되게 또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왠지 이 두 커플이 이제 왠지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자 이번 주 일요일날 만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남자가 분위기가 이상해. 여자가 헤어져 이렇게 하면 어이 뭐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안 돼. 내가 헤어질 순 없어. 내가 먼저 차야지. 이래서 남자가 가만히 생각하다 여자한테 갑자기 또 전화해서 야 우리 토요일날 만나 이렇게요. 여자가 괜히 이상한 거야. 일요일날 보기로 했는데 왜 땡겼지? 제가 먼저 갑자기 뭔가 이상한 이별 선고를 하려고 그러나? 해서 안 되겠다. 야 금요일날 만나 이러는 거죠. 남자가 왜 저러지? 야 목요일날 만나 이렇게 해요. 목요일 어떻게 쓰나? 아무튼 이렇게 되죠. 이게 목요일인가? 헷갈리네. 아무튼 그 여자가 갑자기 야 수요일날 만나 이렇게 되고요. 물숫자인가? 아무튼 그러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야 지금 당장 만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협조를 계속 하다가 그냥 뭐 문자 보내고 썰렁하게 이상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라고 하면 이때 딱 배신을 딱 하는 게 그러니까 협조 하다가 마지막에 배신 딱 때리면 더 이상 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보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만 당한 것 같은 거니까 미리 선수를 치려고 하다 보니까 게임의 횟수가 만약에 정해져 있으면요. 사실은 요거는 되게 재밌는 게
1회 원샷 게임하고요. 완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돼요. 동일한 결과. 그래서 우리가 협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는요. 반복 게임인데 무한 반복 게임일 경우 얘기하는 것이고 유한 반복 게임에서는 오히려 그냥 원샷 게임하고 똑같아져서 바로 그냥 비협조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정도도 아직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한번 볼게요. 1번. 유한 반복 게임의 전략 이렇게 있는데 1번에 보시면 n회 반복되는 경우 n번째 마지막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옆에 보시면 더 이상의 보복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그냥 비협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거야. 이 마지막에는. 근데 2번에 보시면 n번째가 마지막이다라는 거 알고 걔가 배신할 걸 뻔히 알아요. 그럼 내가 먼저 그냥 자백을 해서 뒤통수를 치는 게 어차피 배신할 거니까 그게 더 낫겠다. 서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3번 이와 같이 역으로 추적하게 되면은 유한 반복 게임에서는 처음부터 동그라미 치시죠. 처음부터 두 경기자가 협조하기보다는 비협조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게 된다. 그러니까 담합이 처음부터 깨질 가능성이 많네요. 그러니까 4번에 보시면 카르텔이 상당 기간 계속 지속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유한 반복 게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지 않는 기업이 망하지 않을 거라 봐서 무한 반복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무한 반복 게임인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게임의 경우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략이 제일 좋은가 거기 보시면요. 밑에 참고 나와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인데요. 3번에 정치학자 엑셀로드라는 사람이 요즘 이제 이때는 컴퓨터도 없었던 시대인데 요즘은 이제 초기 컴퓨터죠. 근데 요즘은 이제 많죠.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랑 비슷해요. 각 사람들 플레이어가 쓸 수 있는 전략을요. 전국에서 잘하는 사람 아니면 체스도 마찬가지고 알파고 뭐 이런 것도 비슷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전략을 쫙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돌려가지고 어떤 전략이 최고의 전략인가 해서 게임을 해봤더니 항상 최고는 아닌데 어떤 전략이냐면 눈에는 눈. 그러니까 상대가 협조를 하면 나도 협조를 하고요. 상대가 배신을 때리면 나도 바로 배신하는 그 전략이 최고의 전략이다 해서 우승을 했어요. 요즘은 더 많이 하죠. 그래서 경영학에서도 보면 전략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게임하는 거 비슷하게 막 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죠. 거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선수들 배치뿐만 아니라 이렇게 막 해서 체력 훈련시키고 해서 그 다음 세팅해서 착 집어넣으면 러닝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몇만 번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어느 나라가 우승할 것인가 그런 걸 이제 예측하죠. 그냥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이제 어느 나라가 우승할지 보면은 각각의 가중치를 두고 경기장도 두고 홈이 어딘가 날씨 이런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예측 가능성을 이제 높여가지고 이제 촥 하면 거의 이제 도박사들도 뭐 알파고에 의하면 거의 맞출 확률이 많으니까 제일 그렇죠. 가끔 사람이 뭐 펠레인가 뭐 이 사람이 얘기하면 꼭 저주라 해서 그 팀 찍은 나라는 꼭 예선 탈락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뭐 문어가 이렇게 또 점쟁이 같이 문어가 발을 어디다 담그냐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뭐 그거로 하기에는 어쩌다 맞춘 거라고 봐야죠. 뭐 진짜 문어가 신기가 들려가지고 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보통 앞으로 더 많이 예상될 거예요. 자, 아무튼 그 정도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순차 게임 볼게요. 순차 게임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로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요건 하셔야 돼요. 순서가 있어요. 장기 바둑처럼. 거기 보니까 순차 게임이라는 것은 뭐 그쵸. 한 경기자가 먼저 전략을 선택한 다음 다른 경기자가 선택하는 게임 나무라고 그래요. 게임 트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신규 기업이 이제 뉴 기업이 야, 엔트리 할까? 진입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진입할까? 진입하지 말까? 그럼 기존 기업은 제가 진입했단 말이에요. 학원도 마찬가지. 학원도 신규 기업이 또 하나 오픈해가지고 진입할까 말까라고 하면 기존 기업들이 있어요. 기존 기업들이 이제 전략을 쓰는 것이죠. 거기 보면 H라는 게 생산량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그 신규 기업도 이제 진입을 했는데 얘가 대량으로 생산 많이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얘도 돈이 많지 않으니까 버티다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해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까 공격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 생산량을 많이 이렇게 대량 생산하면 이거는 약간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든가 전략을 한다는 것이고
로우 생산량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저 진입한 기업을 약간 수용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H를 하거나 L을 하거나 이렇게요.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각각 보수가 거기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2, 5. 이것도 이제 상황에 맞춰서 보수 값이 달라지니까 왜 하필 얘는 6, 6입니까? 뭐 그거는 뭐 그냥 뭐 여기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0과 8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 보시면 1번 현재 시장에는 한 개 기업만 있으나 현재 이제 기존 기업이 하나 있는 거죠.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까 말까 들어오면 이제 두 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기업은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진입할까, 진입하지 않을까, 포기할까 두 가지 전략이 있고 기존 기업은 산출량을 높이 할까, 낮게 할까 또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3번 보세요. 신규 기업이 진입할 때 기존 기업이 생산을 증가시켜서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대량 생산하게 되니까. 그러면 신규 기업이 손실 봐요. 야, 앞에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앞에 있는 게 신규 기업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앞에 있는 게 신규 기업의 보수고요. 뒤에 있는 게 기존 기업의 보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수가 이렇게 되고 다음에 가격이 낮아지면 자기도 이제 이윤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신규 기업이 진입했는데 기존 기업이 그냥 일부러 수용했어. 생산량을 아주 많이 늘리지 않으면 신규 기업은 이득이 얻게 되는데 기존 기업도 뭐 이전보다는 낮긴 해요. 근데 6 이만큼 얻게 되는 것이고요. 각각 보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밑에 균형 볼게요. 기존 기업은 신규 기업이 진입하면 낮은 산출량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신규 기업이 포기하면 높은 산출량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저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5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이걸 그냥 일반적인 정규형 게임으로 할게요. 이게 노말 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규형 노말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게임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노말 폼.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신규 기업이고 기존 기업이고요. 신규 기업은 진입을 할 것인가 진입을 안 할 것인가 얘는 H를 할 것인가 L을 할 것인가 요거랑 요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수를 보면 신규 기업이 진입했는데 H를 하게 되면 신규 기업이 진입했는데 H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5 이렇게 되고요. 진입했는데 L이면 6 되고요. 진입 안 했어요. 진입 안 했는데 기존 기업이 H를 하면 0과 12가 되고 0과 8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내시균형 찾아볼게요. 자, 만약에 신규 기업이 진입했어요. 그럼 기존 기업 입장에서 뒤에 게 기존 기업 거예요. 그러면 6이 더 크니까 체크. 뭐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상관없어요. 위에 하죠 뭐. 신규 기업이 진입 안 했어요. 그럼 기존 기업은 H를 선택하는 게 훨씬 낫네요. 체크. 그렇죠? 자, 만약에 기존 기업 입장에서 볼게요. 기존 기업이 H를 선택할 거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들어오면 H에서 죽어 했더니 신규 기업이 진입했다 마이너스니까 진입 안 하면 빵이니까 됐어. 겁먹고 진입 안 해요. 신규 기업이 L을 선택할 것 같으면 진입하는 게 낫죠. 내시균형이 동시형 게임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생겨요. 그렇죠? 내시균형이 두 개가 생기는데 정규형 게임에서는 내시 이퀄리브리엄이 두 개 존재해요. 가만히 보면은 이 두 개 중에서 순서를 따졌을 때는요, 얘가 좀 애매한 거예요, 얘가. 진입을 안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왜 안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제가요, 겁주잖아요. 들어오기만 해봐. 그럼 너 H 해가지고 너 이렇게, 진입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할 거야.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그냥 겁먹어서 진입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뭐냐면, H를 한다는 거니까 얘가 무조건 H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신규 기업 입장에서는 진입 안 하는 게 훨씬 낫죠. 진입했다 마이너스 되니까. 그래서 겁먹고 이걸 했다고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여기 한번 볼게요. 신규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러는 거야. 너 들어오면 죽어? 하고 막 겁을 줬는데 그래? 하면서 이렇게 약간 장난으로 이렇게 갖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존 기업 입장에서는 얘가 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H를 진짜 선택한다고 막 세게 얘기했는데 그럼 자기도 손에 이렇게 되니까 L을 선택하는 게 이득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상 이렇게 들어왔는데 너 들어오면 죽어 진짜 막 하고 뭐 겁을 줬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어서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지? 이렇게 되니까 그냥 괜히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만약 이쪽에 했을 때는 요거는 겁을 나서 하는 거니까 이게 약간 짝퉁 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짝퉁 가짜 균형이라는 거예요. 짝퉁 균형.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균형이 되고요. 이렇게 내시 균형 두 개 중에서 이렇게 짝퉁 균형을 제거하는 작업을 뭐 균형의 정제, 리파인먼트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분석하기 위해서 야, 이거 가짜 짝퉁 균형을 좀 어떻게 조정할 수 없을까? 라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거꾸로 본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순서는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둑 같은 것도 이제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 거꾸로 복귀하는 것처럼 스타크래프트인가 뭐 그런 것도 끝나고 나면 다시 리플레이인가 그런 거 봐가지고 거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회고해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미래적으로 나가는 거지만 1년 후에 시험에 합격했다. 최선의 선택 보고 거꾸로 이렇게 역추적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야. 시험 보기 한 달 전까지는 뭘 해놔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거 시간 머리 스트레스 이렇게 나태해질 때는 그렇게 해보세요. 시간이 의외로 또 없어요. 그 다음에 2달 전까지는 뭐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학원에 그냥 무조건 맡겨서 하는 것보다 학원은 그냥 기준대로 가고 자기한테 맞춤화된 전략을 자기가 강약을 조정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걸 백워드 인덕션이라 해서요. 거꾸로 역진,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귀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찾는 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회계사 시험에서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바로 거기 다시 가볼게요. 500 거기 10페이지 볼게요. 10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6번 보세요. 6번. 자, 6번 보시면요. 이거 지울게요. 6번 보시면요. 이와 같이 게임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앞에는 그냥 한번 보셔도 되고 넘어가셔도 돼요. 마지막 단계에서 출발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균형 찾는 것을요. 역진적 균합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7번도 별표하세요. 순차 게임에서 균형은요. 내시 조건은 당연히 충족해야 되는데 신빙성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내시 조건에다가 내시 균형 조건에다가 믿을 만한 그러니까 이렇게 뻥치는 거 있잖아요. 헛된 위협이라는 표현을 써요. 공갈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지키지도 못할 공약 그걸 이렇게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는 방법은 이게 보시면 거꾸로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나눠서 봐요. 서브 게임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나뭇가지가 있으면 게임이 요거 조그만 게임이 요게 게임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요. 이렇게. 부분 게임이라고 해요. 서브 게임이라 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는 기존 기업 입장에서는 요거 게임인데 여기 있다라고 하면 H와 L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보면은 뒤에 게 기존 기업 거예요. 앞에 게 신규 기업이고 5와 6 중에서 당연히 6을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이 길은 가고요. 이 길은 안 간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서브 게임에서는 요거는 쫙 자르고 요리 가게 되고요. 다음 여기도 서브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요. 쫙 보시면 요것도 하나의 서브 게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느 길을 갈 겁니까? 라고 하면 기존 기업이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H를 하면 10인데 L을 하면 8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8은 안 가고 이걸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 길은 잠깐 끊어내면 돼요. 자, 이런 서브 게임, 부분 게임에서는 기존 기업은 L을 선택하고 여기서는 H를 선택하고 그걸 뻔히 알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또 서브 게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전체 서브 게임이 되는 거예요. 전체 서브 게임. 그러니까 다시요. 포인트만 정리하면 이 포인트는 신규 기업 입장에서는 엔트리를 하게 되면 아니면 하지 않게 되면 그럼 기존 기업은 어떻게 돼요? L을 선택하니까 보수가 6과 6 이렇게 되고요. 얘는요. 신규 기업이 진입을 안 해요. 그럼 기존 기업은 당연히 H를 선택한다고요. 그럼 보수가 0과 10이 이렇게 될 거예요. 다시요. 이걸 축약한 거예요. 어차피 이 길은 없으니까 얘가 1, 2 가면 1, 2 갈 거고 이 길은 아예 안 가요. 그러니까 1, 2 가면 당연히 1, 2 가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함축한 또 하나의 전체적인 서브 게임은 이렇게 돼요. 그럼 신규 기업 입장에서는 진입하면 6인데 진입 안 하면 빵이에요. 그럼 당연히 진입하겠죠. 그래서 이 길 안 가고 이 길을 갈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이 길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게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가장 최고의 전략이 뭔가 찾으면 얘는 진입을 하고 얘는 진입 안 하고.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요. 이거는 뻥이에요. 뻥. 들어오면 죽어 했는데 막상 들어가면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니까 헛된 위협이다 해서 뻥이고 요게 우리는 내시 균형에다가 더하기 신빙성이라는 하나의 조건을 또 충족시키는 균형이다 해서요. 이거를 뭐 완전 균형 이렇게도 얘기해요. 완전 퍼펙트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아니면 이거 다 써요. 서브 게임. 그래서 퍼펙트라는 말을 쓰고 퍼펙트한 내시 균형이다. 이렇게 약자로도 써요. SPN이라고도 쓰니까 그 정도만 보세요. 아무튼 정리할게요. 이것도 내시 균형의 일종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조건이 좀 더 엄격해요. 믿을 만한 신빙성 그것까지 갖춘 게임을 완전 균형. 뭐 그냥 말 문제로 나온 적은 있어요. 한 10년 전에. 근데 좀 나와야 되는데 더 나오진 않고 있어요. 다른 시험에서는 한두 번 정도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회계사 시험에서는 그쵸. 자, 7번에 보시면 그 완전균형이라는 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역 두 번째 보시면은 신빙성 조건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신빙성 관련된 논의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1, 2, 3번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4번 볼게요. 자, 내시 균형을 충족하는 전략의 조합 중에서 신빙성이 없는 위협이 포함된 뻥치는 거예요. 뻥치는 그 내시 균형을 제외하고 그걸 정지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찾아낸 실현 가능한 믿을 만한 전략의 조합을 완전 균형 이렇게 하고요. 신빙성 조건도 보세요. 물론 이제 경영 전략 같은 데에서 더 이렇게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 밑줄 살짝 치시면 뭐 이걸 틀리게 하진 않는데 보기 지문은 나올 수 있어요. 생산 설비의 확장 그런 거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야 너 들어오면 죽어 했는데 뻥이지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봤더니 진짜 생산 설비를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대요. 그럼 저 진짜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탁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대통령들이 이제 대통령 되려는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문제인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약을 내세우는데 늘상 보면은 돈은 어디서 조달해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사실은 이제 뻥인 거는 재원 조달 마련할 게 없으면 그게 진짜 뻥인 거죠. 그냥 없으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진짜 재원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차곡차곡 그것도 한 번 말고 1년 해가지고 뭐 한 몇 조 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올해만 주겠다. 이게 뭐야? 그 대통령 임기 말고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은 그거 진짜 믿을 만한 공약이다.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뻥이죠. 뭐 그게 뭐 뻥에 익숙해지고 뭐 그래가지고 국민들도 뻥인지 아는데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자꾸 뻥뻥뻥 세상으로 이제 가게 되죠. 남자들이 보통 여자한테 얘기할 때 나랑 결혼하면 뭐 이거 있잖아. 뻥인지 알아 여자들도 뭐 나랑 결혼하면 행복한 집에서 뭐 큰 집에서 좋은 차에 뭐 뻥인지 아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다 살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 그 잘 살게 해준다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뭐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다. 그리고 뭐 절대 뭐 설거지는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해주고 뭐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뭐 고무장갑 사서 이렇게 주고 뭐 손에 안 묻지 물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게 다 뻥인지 알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순진하게 진짜 막 그렇게 믿고 하면은 원래 이제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는데 뭐 다 세상이 이제 좀 순수한 게 없어졌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 보시면 그래서 위협이 만약에 신빙성을 가지면 아예 진입을 포기하고 그럴 수 있는데 보통 그게 쉽지는 않게 되네요. 오른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불완전 정보 게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의 밑에 보시면 그 나무 모양에서 6번에 보시면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아까와의 차이점 뭐냐면 아까는요, 신규 기업이 이렇게 진입을 해서 나무가 이렇게 트리로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사실 가위바위보 할 때, 먼저 내는 사람이 당연히 진다고 그랬죠. 그 가위바위보 했는데, 자, 하세요. 그럼 두 번째 내는 사람이 져줄 생각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다 이기겠죠. 근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가위바위보 했는데 전 이미 주사를 던졌어요. 근데 뭔지 안 보여줘. 그럼 사실 동시에 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얘가, 자, 나는 결정을 했어. 버튼을 눌렀어. 근데 두 번째 애가 기존 기업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점선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집합이라는데 기존 기업이 여기인지 잘 모른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낸 순서 게임은 거기 나와 있는 동시형 게임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정보집합 같은 정보집합 해가지고 밑에 7번 그래서 불완전 정보를 순차 게임으로 나타내면 그렇게 점선으로 표현하면 위에나 밑에나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게임이론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생산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